공안 탄압 중단하라! 중단하라! 결국 이 정권이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 탄압을 시작한 것입니다. 잠시만요. 이쪽. 간첩단이니 뭐니 이렇게 표현들 쓰는 것은 과도하고 이거 역시 의도가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1분 뒤에 진입하니까 막지 마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없이 아니 변호사가 곧 오신다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죠. 보이는 장소에서 자, 진입하세요. 보이잖아요. 예, 오늘 아침 국정원과 경찰 수사관들이 민주노총 서울 본사를 비롯해서 보건의료원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노총 쪽에서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했고 국정원 쪽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면서 서둘러서 수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가 왔고 압수수색 영장을 살펴본 다음에 또 수사 진입하는 수사관 숫자를 놓고 또 대치가 있었습니다. 결국 민주노총 쪽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5명이 들어가서 이제 압수수색을 좀 벌였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이 민주노총 서울 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전에 보도가 됐던 창원이라든지 제주 쪽과는 좀 다른 조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전북 민중행동, 그다음에 히읗 기억 히읗, 그리고 자주통일 민중전의 요 세 곳과는 별개의 이 조직이 형성된 것으로 국정원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의 핵심 간부가 이 보건의료노조라든지 또 광주기아차 노조의 조직을 심어서 뭔가를 획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민주노총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직접 수색에 들어갔다는 것은 법원도 어느 정도 그 혐의점을 인정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고요. 먼저 저 민노총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민노총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직국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사람이 간첩 행위를 했다라는 거고요. 예. 베트남 그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고요. 예. 또 공작금도 수령을 했다. 이런 것까지 파악한 것 같고. 근데 왜 자택을 압수수색 안 하고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느냐? 예. 그게 뭐 혹시라도 민노총 자체에 대한 탄압 아니냐? 그게 예. 아니고 이제 민노총 저기가 거의 성지화돼 있습니다. 저 경향신문 건물 13층에 있는데 이제까지 보면 감히 어떻게 민노총을 뭐 검찰 나부랑이 등에 와갖고 이걸 압수수색 하려고 그러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기가 비교적 안전한 장소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예. 그 간첩 활동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저기다가 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예요. 공안 당국에서는요. 그래서 한 것이지 민노총 자체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뭐 찔리는 게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에 대해서 한상진 교수라든지 민주노총 속에서는 이제 정부의 조작이다, 간첩단 사건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야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이 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 업무 기능과 노하우를 이유 없이 사장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 대공 무장 해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소위 그런 이 간접단 사건 등을 이 시점에 터뜨리는 이유가 아마 또 국정원의 그런 그 수사권을 부활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상진 교수라고 했는데 한상진 교수가 아니고 이 민주노총의 한상진 대변인이 그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야의 입장은 좀 이렇게 상반돼 있고 민주노총도 이것을 이제 정부의 조직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번 화물연대 이 파업과 관련해서 조사방해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LH도 건설 현장에서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 경찰에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한꺼번에 이뤄지다 보니까 아마 민주노총 쪽에서는 뭔가 의도가 있는 조작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사안입니까?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노조 탄압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의 신호탄 아니냐 이렇게 봅니까? 이 대공 혐의와 이 모든 노조 개혁이 맞물려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뭐 우연치고는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거의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민주노총이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안에 간첩이 있다면 빨리 발본색원해서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거의 드러나다시피 기업이 민주노총과 거래하지 말라 이런 시그널을 그동안에 보여왔고 방금 앵커가 말했다시피 화물연대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세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또 최근 뭐 일부 지상파에서 보도가 뭐 나왔습니다마는 회계 조사 이게 이미 다 자기네들이 하고 노조끼리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마치 크게 부패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잡아야 될 어떤 왜곡들을 시키는 상황에서 공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보면 뭐 대처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런 노조를 완전히 깨 부수겠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윤 대통령의 생각 자체가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말로 나왔습니다만 개혁이 아니라 아예 노조 세력과의 결별, 싸움, 전쟁 이걸 선포하는 것이고 아래 위로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간첩단 사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절묘한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이제 오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간첩단 사건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조 파괴가 다른 것이지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오해를 산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다른 그런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별개예요. 물론요. 그렇죠. 그 민노총도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되겠죠. 간첩이 있다면 어느 조직에 그러나 실제로 민노총에서 공안 통치로 해결하는 비판과 논평을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럴 만하다라는 공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이게 이제 이 간첩 수사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간첩 수사는요. 짧게 걸리는 게 2, 3년 걸립니다. 길게 걸리면 5, 6년 걸리기도 합니다. 이게 간첩 수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이 대공 수사 기능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옮긴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걸 딱 듣고 이거 아예 기능을 없애버리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경찰은 1년마다 보직 이동이 됩니다. 인사가 잦아가지고. 근데 간첩 수사의 특성상 이렇게 장시간을 요하는 거를 경찰한테 맡긴다는 거는 그냥 아예 포기한다.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김영주 전 의원의 얘기가 그렇게 의심은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정황상 맞지가 않는 게 노주탕으로 몰고 가게 이게 그렇게 급조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지금 아까 그 제주도 한길에부터 시작해갖고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이 이런 것들이요.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된 간첩 수사인데 그때 무슨 이유인지 중단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어온 것이 이번 정권 교체 되고 나서 다시 재개가 된 겁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주가 한길해라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추정된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한길해인지는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희역으로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공 수사를 경찰에 이관한 거, 뭐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경찰에 이관한 것들, 뭐 이 얘기까지 좀 가기에는 너무 크게 벌리는 것 같아서 조금 자제를 하겠는데 이 대공 수사가 경찰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우리 남한 사회에 간첩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다 이렇게 보세요? 어쨌든 여전히 국내에 간첩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국정원으로부터 이런 조사 기능을 경찰로 넘길 때의 분위기는 굉장히 화해 분위기였고 간첩이 없다 이런 분위기를 막 띄웠었어요. 정말 그럴까? 좀 의심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갔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미 좀 뭔가 포착이 돼서 간첩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고 지금 신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좀 수사를 뭉개고 지연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우리가 뭐 압수라든가 더 심도 있는 그러니까 물 위로 드러내는 것들을 많이 못했던 게 사실인데 지금쯤 되면 뭔가 그런 것들에 우리 대북 관련된 수사 기능, 간첩 잡는 기능을
좀 무력화시키려고 예. 그런 경험이 없는 경찰한테 이관한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예. 좀 의심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아직 저희는 북한과 대적점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위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뭐 종교시설이나 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간첩이 거기 들어갔다고 그 사람들에게 거기가 취해복권이라든가 성지가 될 수는 없어요. 민노총에 대해서 뭐 노조 탄압이다. 너무 앞서가는 저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번 간첩 수사에 대해서는 정말 좀 철저하게 밝혀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이 지금 국정원이라든지 공안 당국에서는 이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뭐 이제 조직국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현 집행부가 등장한 이후에 민주노총이 노조 문제와는 무관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여러 어떤 북한의 이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 집회를 많이 한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공안 당국은 민주노총이 북한 지령에 의해서 정치적인 구호나 행동들, 집회들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하세요? 동의하세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요. 예. 주한미군 철수, 또 국가보안법 폐지 이거를 왜 민주노총이 주장하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거죠. 그 민주노총이 그 진보운동 단체로서 예. 노조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이른바 정치투쟁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어쨌든 노조운동이 그렇게 노조투쟁 말고 정치투쟁도 정치투쟁도 해왔었죠,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게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예. 문재인 정부 때도 해왔고 항상 정치투쟁도 한 축으로 삼아왔던 건 사실이죠. 예. 근데 그 정치투쟁이 소위 북한을 찬양한다든지 예. 소위 대북 혐의가 있는 예. 그런 의미라면 좀 다르겠죠.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뭐 반미 투쟁 확대, 뭐 또 뭐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이건 일개 시민 타겟 단체들도 주장할 수 있는 영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민주노총의 간첩 뭐 활동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윤 의원께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 사안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사안이어서 좀 방향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국정원이 압수수색한 곳이 전국에서 4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건 뭐 간첩 수사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간첩 수사에 왜 노동계획의 신호탄인가라는 가이드라인이 붙는지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선을 확실히 그을 필요가 있다. 예. 만약에 민노총의 뭐 조직국장으로 일하는 어떤 주인공이 간첩 활동을 했다면 그건 뭐 개인의 일탈이겠죠. 지금 저런 식으로 오늘 뉴스가 다뤄지면 예. 민노총이 그러면 간첩 조직의 무슨 온상이냐 이런 오해와 딱 연결될 예. 수 있거든요. 그걸 만약에 의도로 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다음에 연금개혁이라는 거를 올해 뭐 국정과제 우선순위 예. 뭐 이렇게 지금 던진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노동개혁이라는 게 얘기했던 것처럼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 이게 단가. 제가 생각하기에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예. 그걸 위해서는 과거에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노조라는 그 이해 집단과 어떻게 하면 예. 갈등 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공감을 끌어내고 꼭 노조가 없어도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노동시장이 유연성이 높아지는 이게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종착점 아닐까. 그렇다면 그 중간에 노조의 무슨 회계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사법당국이 나서야 되고 급기야는 지금 국정원이 간첩 수사하는 것까지 노동개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 그건 여러 가지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간첩 수사는 간첩 수사대로 노동개혁은 따로 노동개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할 게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어 보입니다.